영화 유랑지구에서 2075년의 인류는 적색 거성이 되어가는 태양 때문에 멸망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这不过是一场山火，一次旱灾，一个物种的灭绝，一座城市的消失，直到这场灾难和每个人息息相关。太阳正在急速老化，持续膨胀。100年后，太阳会膨胀到吞没整个地球。300年后，太阳系将不复存在。 이에 인류는 지구를 통째로 옮겨버린다는 엄청난 계획을 진행하는데요. 지구를 태양계에서 알파 센타우르계로 옮겨버린다는 유랑지구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인류는 지구에다가 만여 개의 추진기를 달아놓고 지구 자체의 궤도를 변경해서 지구를 통째로 이사시켜버리죠. 飞向4.2光年外的新家园。做推进式发动机高达11000米，将为地球提供共计150万亿吨的推力。人类，这一诞生于太阳系的渺小族群，踏上了2500年的流浪之旅。 그렇게 지구는 조금씩 태양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는데 이때 지구는 훨씬 더 먼 우주로 나가기 위해 목성의 중력을 이용해서 스윙바이, 목성의 추진력을 얻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성에 점점 더 가까워지자 목성의 중력 때문에 지구에 설치됐던 추진기들은 고장이 나버리고 결국에 지구는 목성으로 빨려 들어갈 위기. 通告全球战备力量，受木星引力影响，全球共有4771座发动机出现停机故障。 Due to Jupiter's gravitational spike, torques lost completely. In 37 hours, 4 minutes and 12 seconds, Earth will collide with Jupiter. 지구는 이제 목성의 로슈안계까지 넘어버리고 지구의 하늘은 완전히 목성으로 꽉꽉 채워졌습니다. 영화에서 인류는 이대로 목성에 빨려 들어가서 멸망할 위기죠. 만약에 영화처럼 지구가 목성에 빨려 들어간다면 지구에는 어떤 일이 생겨날까? 아유, 반갑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저보고 이제 광 유튜버라고 모함하고 있는데 저는 영화 유튜버 리뷰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화 유랑지구처럼 지구가 원래 공전 궤도를 벗어나서 점점 목성 쪽으로 가게 되는 시나리오를 짜보겠습니다. 지구는 초당 29.8km의 속도로 태양을 공전합니다. 영화 유랑지구처럼 지구에 설치된 만개의 엔진은 지구의 방향을 바꾸는 데만 사용되고 지구는 태양 공전 속도 그대로 초당 29.8km의 속도 변함없이 목성으로 향한다고 치면은 지구가 목성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년도 안 걸립니다. 계산상으로는 대략 8개월이 걸리죠. 처음에 지구가 목성으로 출발할 때는 사람의 육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목성을 찾아보려고 해도 목성이 어디 있는지, 목성이 얼마나 밝게 빛나고 있는지 한눈에 알아보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성은 점점 더 밝게 빛나고 또렷하게 보이죠. 지구에서 목성으로 출발한 지 단 열흘만 지나도 목성은 달의 밝기만큼 밝게 보일 겁니다. 자, 이제 지구는 달만큼 밝게 빛나는 목성을 향해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목성까지 가는 여행길이 무탈할까? 과연 지구는 목성까지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까? 지구가 태양에서 점점 멀어지는 만큼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빛도 적어집니다. 지구가 화성 궤도까지 도달하면 태양과의 거리는 약 2억 2,800만 킬로미터. 지구가 원래 자리에 있을 때는 8분 20초 만에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했는데 이제는 화성 궤도까지 도달한 지구에 태양빛이 오려면 12분 30초가 걸립니다. 태양빛은 평소에 절반밖에 들어오지 않게 되죠. 자, 이렇게 지구가 태양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구의 날씨는 점점 더 추워집니다. 영화 유랑지구에서는 지구가 태양하고 멀어진 결과로 빙하기가 오고 마는데요. 지구의 바깥 온도는 영하 70도에 육박합니다. 이곳에서 인간들은 혹한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 도시를 지어놓고 살고요.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특수 제작된 방한복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지구 표면의 생명체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고요. 지구 밖에서 활동하는 생명체라고는 지구 추진 엔진을 제어하기 위한 기술자뿐입니다. 상하이 같은 대도시도 높은 고층 빌딩도 강도, 땅도 완전히 얼어붙은 모습이죠. 이제 지구는 얼어붙은 채 화성 궤도를 지나서 소행성대로 향합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은 자그마치 수백만 개. 이 소행성들은 높이 1억 km, 가로 두께 2억 km 정도로 이 소행성들이 모여있는 모양은 마치 도넛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이 소행성들을 그대로 뚫고 나간다면 지구의 하늘에는 계속해서 불꽃놀이 쇼가 펼쳐질 겁니다. 작은 소행성부터 해서 거대한 소행성까지 다양하게 떨어지겠죠. 만약에 운이 정말 안 좋아서 지구에 거대한 소행성이 떨어지게 된다면 인류는 목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멸망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지구에 소행성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누르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소식은 소행성들의 거리는 수만 킬로미터에서 수십만 킬로미터까지 다양하다는 건데요. 영화나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엄청 빽빽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지구에 끊임없이 소행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하지만 지구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들을 뚫고 지나갈 때 지구의 중력이 이 소행성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얼마나 소행성들을 끌어들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소행성대를 벗어난 지구는 이제 목성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제 지구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은 지구의 하늘은 목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겁니다. 아름다운 목성의 줄무늬, 대적반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죠. 하지만 목성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도 아주 잠시, 지구가 목성 중력 가까운 곳까지 끌려가게 되면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목성의 인력은 지구의 멘틀과 지각을 찌부시켰다가 늘렸다가를 반복하면서 지구를 완전히 밀가루 반죽으로 만들어 버리는데요. 지구의 표면은 목성 중력에 따라 100m나 늘어날 겁니다. 목성의 인력은 지구의 핵에도 압력을 가합니다. 지구의 용암은 이제 우주로 분출되는데요. 지구의 화산 활동은 우주까지 뻗어나갈 정도로 강력할 겁니다. 목성의 인력은 지구의 대기도 바꿔버립니다. 지구의 대기는 천천히 목성에 빼앗기게 되죠. 그 결과로 지구의 질량은 급격하게 낮아질 겁니다. 목성의 위성 2호에는 하루에만 3600램의 방사선이 들이닥칩니다. 만약에 인간이 이 정도의 방사능에 피폭된다면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목성의 치명적인 방사선은 지구의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더 이상 지구의 생명체는 남아나질 못합니다. 목성의 방사선은 지구의 기계들도 모조리 망가뜨립니다. 배터리, 센서, 컴퓨터 부품까지 목성의 방사선에 피폭되면 무용지물, 쓰레기가 되어버리죠. 목성의 방사선은 지구의 대기까지 오염시킵니다. 이 대기를 흡입하게 된다면 치명적이죠. 영화 유랑지구를 보시면은 지구가 목성의 로슈안계 근처까지 왔는데도 인간들은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과학적인 고증을 모두 따져보자면 지구 표면 위의 모든 장비들은 멈춰버리고 밖으로 나온 인간들은 모조리 방사능에 피폭돼서 사망할 겁니다. 지구 내부의 벙커들은 이미 지구의 강력한 지질활동 때문에 무너져 내렸을 테죠. 한마디로 이쯤 되면 지구에 살아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 이제 지구는 목성의 로슈안계를 넘어섭니다. 목성의 로슈안계는 71,500km. 지구가 이 거리를 넘어서게 되면 고무줄 마냥 계속 늘어나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지구는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가루가 되어버리죠. 이렇게 가루가 되어버린 지구는 끝내 목성까지 끌려 들어갔다가 목성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이제 지구는 태양계에 존재했었는지도 모르게 될 겁니다. 먼 훗날에 태양계에 놀러온 외계인도 지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구가 사실은 둥근 모양이 아닐 수도 있을까? 지구가 평평하다는 말이 정말로 사실일까? 다음 컨텐츠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영상은 워낙에 개소리를 반박하는 거다 보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전부 다 알아듣기 쉽게 과학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다 해줬는데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이 좀 나올까봐 걱정이 되네요. 자, 어쨌든 저는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지금까지 영화 유튜버 리뷰영이었습니다.